분께서 먼저 프로듀서님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와 함께하게 된 소감을 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슐로트의 송한진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름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를 저희가 조금씩 넘겨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윌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 정무선입니다.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고 대본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연극을 이런 좋은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렜고 연습하는 내내 진짜 열심히 했고 또 공연도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리엄 셰익스피어 역의 이상기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영화가 연습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연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고 극장 오는 게 너무 반갑고 즐거운 작품입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잘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철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자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3주차인가요? 3주차라고 해야 돼요? 개막 이제 3주차인데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하고 이 공연 자체가 되게 관객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3월 저희 28일까지 공연하니까 다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역을 맡은 전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연습도 정말 행복하게 했고 매회 공연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역할의 최수빈입니다. 저도 연극을 진짜 오랜만에 무대에 섰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배우들과 함께하게 된 건 처음이어서 걱정도 많고 좀 걱정도 되고 설렘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연습했고 공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역의 이미정입니다. 저는 연극 무대가 처음이어서 모든 게 새롭고 좀 즐거운 과정을 기한 동안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 올린 지 3주 그만 됐는데 아주 배우분들과 함께 스태프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연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슈페리맨 역을 맡은 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무대에 서네요. 네,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느낌이 너무 행복하고요. 이게 맨날 이렇게 공연하러 오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우리 후배님 배우들과 그리고 멋진 또 쇼노트 제작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재밌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페리맨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연에 눈과 귀가 되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작품이고 재밌는 작품임을 꼭 한번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질문 전에 성함과 또 매체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질문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테너시의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소민 배우와 김유정 배우, 정문성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민, 김유정 배우에게는 이번이 연극에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 첫 도전한 소감과 왜 이 공연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요. 정문성 배우에게는 김유정 배우와 나이 차가 18살 많은데 좀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배우부터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는 배우고요. 네, 유정이도 뭐 연습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무대 위에서 봤을 때 나이가 어린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네, 비올라를 연기하는 아주 훌륭한 배우로 제 눈에는 보인다. 네, 저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유정이한테 그렇게 비춰주길 바라고 네, 공연을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데 그런 게 전혀 문제되는 걸 느낀 적은 없습니다. 네, 한번 김유정 배우도 한번. 우선은 저는 연극이라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저한테는 꿈 같은 존재였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작품 자체가 워낙 원작도 그렇고 이 연극으로 이제 각색된 것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비올라로서의 모습을 많이 고민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신 분들 많아서 그만큼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마음으로 힐링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이제 정문성 배우님과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대에 있을 때 연습실에 있을 때 같이 연기 호흡을 할 때만큼은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도 무대 위에서 서로 의지를 많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오랜 꿈이었는데 그 오랜 꿈을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좋은 작품으로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걱정도 많았고 그만큼 설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 연습마다 매 공연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서 여태까지 데뷔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너무 설레고 즐거운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함께 하는 배우분들께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 송한샘 기자님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작품을 좀 한국에 소개하기로 결정하신 좀 이유가 궁금하고, 그 개막 전에 사실 좀 티켓 가격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가격을 책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신 생각이겠지만 일단 원작 영화가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연극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역시나 원작 혹은 원작과 동일하거나 원작을 뛰어넘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작품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품 내용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이 작품은 윌과 비올라의 사랑 얘기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꿈을 쫓는 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이 연극을 만들고 무대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꿈이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동료들도 그렇고 이 스태프들 역시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윌은 당시에 영감을 잃어가죠. 영감을 잃어가지만 결국은 비올라의 사랑을 통해서 뮤즈 비올라를 받아들이면서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되어가는 과정, 그 꿈을 그리고 있고
저기 계신 그 페니맨 두 분 같은 경우는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돈놀이하는 고리대금 업자예요.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배우들을 만나게 되면서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배우의 꿈을 꾸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한 줄의 대사이지만 그 한 줄의 대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비올라 역시 당시에는 여자의 몸으로서 무대 위에 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으로서 결국은 배우가 되어서 꿈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말더듬이 양복쟁이 그리고 뭐 술집의 웨이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거를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티켓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아마 보신 기자분들께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셨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대가 지금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연 내내 단 한 번의 안전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 무대가 전환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승강 무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저 10m 높이까지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술집 장면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무대는 회전 무대인데 뭐 90도, 360도, 45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장면을 바뀌는 것을 연출하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작비 역시 증가된 요소가 있고요. 또 일반 연극보다 저희가 출연진이 좀 많습니다. 22명이 무대에서 계속 호흡을 하는데 그런 대규모의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 뮤지컬과 거의 다름없는 제작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티켓 가격을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 작품이 관객 여러분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아마 개막 이후에도 티켓 가격에 대한 논란이 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많은 관객분들이 이런 가격대가 정말 이 작품에 어울리는 가격대구나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후기에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의 준비한 과정과 결과를 진심으로 납득하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즐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불가피한 측면에서 작품에 어울리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인데 저기 지금 또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마이크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일고 구민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프로듀서님에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고전을 소재로 해서 무대에 올릴 때 이제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작가분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현대에 올리기 때문에 현대적인 색깔을 얼마나 넣을지 또 대사를 얼마나 녹여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좀 매력적인 소재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흔해서 평범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또 원작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나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클래식이라고 칭함받는 것들의 정의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클래식이라는 거는 시공간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가치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있었던 작품이 21세기에 다시 소환될 수 있다면 클래식이다. 아프리카에서 공연됐던 작품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클래식이다. 그런 고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환하고 재생산해내고 연주하는데 사실은 이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대로 이 작품으로 옮긴 건 아니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변주하고 재생산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는 저희가 원작에 거의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시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배우들의 말과 행동은 현대적인 감성에서 날 것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순간적으로 16세기로 갔다가 다시 현대에 있는 것 같은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인 템포와 함께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작품을 관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출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이 있죠. 16세기의 셰익스피어가 오늘날에도 고전이라고 칭함받고 있지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대사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성인지성이라든지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하고 연출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습실에서 그리고 공연 올린 이후에도 토론을 하면서 더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이 작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 그래도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와 굳이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는 우리가 소위 편집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를 아마 영화에서 카메라로 잡았을 때 등장하는 다른 배우들은 아마 놀고 있었을 겁니다. 연기 안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저희 22명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누가 대사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프로시니움이라는 틀 안에서 이 1000명이라는 관객분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클로즈업만을 받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각자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의 마지막에 이 연극을 탄압하는 세력인 틸리라는 국내부 장관이 나와요. 그러면서 커튼 극장, 로즈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때 사실은 모든 관객들이 이 전체를 다 보는데 그 22명의 배우들이 표정이 다 다릅니다. 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막 부르르 떨고 있고 누군가는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영화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출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많이 의도하신 바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뮤지컬 같지만 뮤지컬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춤이라는 환상의 도구를 통해서 다 같이 비슷한 동작을 하면서 블러킹된 장면을 연출하면서 조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연극은 사실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명의 배우가 다 진짜 인간처럼 실제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 위에서 비추는 조명의 큐를 더 세분화시키게 만들고 또 이 무대의 움직임도 그에 따라서 더 세분화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출님과 안무 선생님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관객 여러분들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습하는 공간 안에 와 있구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어트리컬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 극적 환상에 빠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아마 그런 작품들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현재 상연되고 있는 연극과는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연극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연극들이 소위 응접실 연극이라 그래서 한정된 장소에서 세트 전환 없이 무대 전환 없이 대부분 앉아서 이야기하는 씬으로 길게 가는 연극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작품의 장점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가장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전달한다. 사실 그 감동을 전달할 때 무대에서의 절대적 분량으로만 따진다면 또
윌 셰익스피어 세 분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또 무대를 준비하면서, 연극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혹은 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작품이 너무 재밌었던 이유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 혼자만 뭘 집에서 제 캐릭터를 궁리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연습하는 내내 전부가 하나가 됐어야 됐고 예,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서로 바라보고 또 서로 기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서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 데에 더 큰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참 좋은 사람들이어서 예, 그 마음이 빨리 잡혀서 그 장면들이 다행히 해결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건 극작가로서의 어떤 고뇌와 모습들이었는데 그것들도 장면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연구하다 보니 예,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이 돼서는 정말 잘 쓰여진 작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됐음을 느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는데 그게 된 상태로 무대에 오르게 돼서 저는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을 듣고 첫 공연 때 연출님께서 저희 배우들한테 스태프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연습 과정은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신비롭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우리의 대사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이 되고 신비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무대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극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대사할 것도 많고 많지만 그런 어떤 신비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기도 했고 너무 좋았고 이 작품 참여하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 신비로움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가 되었고 갑자기 극 중에 그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꿈을 쫓는 자들이라고 해서 생각났는데 사랑은 지위도 강특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 모두가 이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들과 모두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 배우가 되어서 어린 친구가 탬버린 대항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신비로움과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공연이고 그런 과정과 현재까지도 아주 그 모든 것들이 즐겁고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 공연이 이제 2시간 반 정도 런타임 나오는데 사실 온스테이지에 있는 시간이 거의 2시간 10분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배우들이 다 무대에 있어요. 저희는 이 무대가 행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에너지는 뭐 저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팀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상희 배우가 얘기했듯이 꿈을 쫓는 자들이 있거든요. 저희 제목은 셰익스피어인 러브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쫓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비올라가 꿈꾸는 어떤 배우 아까 프로듀서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배우를 꿈꾸고 연극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 배우로서 또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연극으로 우리가 관객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쓰여졌는데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참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은 정말 공동체 하나의 팀이 만들어낸 작품이라서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만들어내고 연습 때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이디어 계속 갖고 오시고 막 정말 재밌는 연습 과정을 거쳤고 공연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거 재밌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공연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22명의 배우들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관객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영광적인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또 비올라 세 분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비올라의 세 분은 그동안 연극 무대에서는 조금 뵙기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연극 무대를 또 직접 경험하고 나서 느낀 소감이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공식적인 연극은 처음인데 촬영은 테이크를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은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물론 다음 공연 날이 있겠지만 그 다음 공연 날은 또 다른 날이고 공기가 다르고 사람들, 배우들 한 분 한 분의 표정들도 또 다르고 근데 그 살아있음의 생동감을 느끼는 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 지점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한 회 한 회 공연이 가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 공연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극으로 제가 처음 데뷔를 했었고 놓지 않고 연극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공연이고 같은 합이고 그렇지만 매번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새롭게 달라지고 하는 우리들도 그날그날 달라지는 그런 매력이 정말 큰 것 같고 또 연기를 할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따로 있는데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트리플로 또 하게 되면은 소민 언니가 하는 거, 유정이가 하는 걸 보면서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함께 한 인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연극을 하면서 와 이렇게 많은 배우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를 정말 처음 느껴봤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공연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함께 즐기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무대에 서본 경험도 처음이긴 하지만 사실 한 작품을 준비하면서 2달 정도라는 기간 동안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많은 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뜻깊은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연습 기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연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무대에 처음 오르고 나서는 보통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스태프분들도 보이고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무대에 올랐을 때는 순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로 관객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좋은 경험과 함께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니맨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 패니맨 역할은 뭐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점을 조금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라는 포인트가 따로 좀 있을까요? 포인트는 없었고요. 사실은 그냥 이 작품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에게 좀 좋은 기운을 가진 그런 선배였으면 좋겠고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뭔가 좀 빌런 같은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 되게 작품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알아가면서 작품을 알아가면서 그 과정이 좀 관객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재밌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평상시에 좀 신뢰를 더 가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연습실 오는 그 순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너무 순수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연습하면서도 뭐 꼭 본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만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패니맨 아니면 지금의 모든 그 인물의 역할들이 조금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이 팀 정말 분위기와 밀도가 되게 좋지 않았나? 이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저 송영규 배우님께서.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슈페니맨이 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꿈을 쫓는 자들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쓰면서 정말 좀 많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짧은 카트 나눠서 하다 보니까는 시간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많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아가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예술의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는데 삶에 눌려서 찌들려서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났더라고요. 슈페니맨도 이 작품에서 사채업자로 있으면서 연극을 좋아하고 제작자로 어떻게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거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 무대에 딱 지금도 울컥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우리 비올라하고 우리 셰익스피어가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장면에서 저 실제로 패니맨이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느꼈어요. 여기서 제가 정화되고 순화되는구나. 내가 이 송영규가 지금 바로 슈페니맨이구나라는 동질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관객들과 그런 좋은 기운을 호흡할 수 있는 걸 느껴서 정말 들어오시면은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있는 기자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MBC 임소정입니다. 저는 프로듀서님하고 김유정 배우, 정소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배우님들 연기력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입증된 분들이라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고, 그런데 이제 대중분들에게도 굉장히 얼굴이 알려진 배우님들로 주연 배우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 이유가 궁금하고, 특히 연극을 처음 도전하는 두 배우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배우님들께는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처음 연극을 도전하면서 좀 힘드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에 드라마랑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뜬구름 같은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극이라는 게 16세기 런던에서는 넷플릭스였고 BTS 콘서트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시에 땅바닥 관객도 돈이 된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게 전 세계에서 영국의 프로듀서들이었고, 그래서 이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엔터테인먼트의 최첨단을 달리던 장르였었죠.
그런 연극이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일부 식자들 혹은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서 향유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본질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대중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배우들 그리고 또 스타들 이런 분들의 힘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순히 스타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스타이지만 연극 배우로서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배우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배우분들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우분들께서 이미 연극에 대한 사랑이 지독히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주저없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덕에 사실은 저희 작품이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캐스팅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작품을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연극이라고 잘난체하지 않아서예요. 젠체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관객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열려있는 작품이고 그러한 열려있는 작품을 맡게 되는 주인공들은 더 열려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보다. 네. 물론 당연히 힘들었던 순간도 있기는 해요. 그게 사실 근데 그게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내가 이 작품을 하기로 했고 이 작품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게 쉽게 좀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길로 많이 이끌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우려고 많은 분들께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의견들을 많이 구했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캐릭터도 잡아갔던 것 같고 이 팀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팀에 잘 녹아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든 순간들이 오려고 할 때마다 저를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연습도 했고 즐겁게 공연을 올리고 있고 저한테는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도 힘든 순간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냥 연습하는 내내 공연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고요. 제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 그 책자 프로그램북에 들어가는 인터뷰에 나에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란이라는 질문에 대답한 말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숨구멍이에요. 요즘 정말 제가 숨 쉴 수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 작품을 하고 있으면 숨이 트이는 것 같고 네, 저한테는 그 정도로 소중한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예트렌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저도 일단 프로듀서님께 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쇼노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야기, 스토리라고 보거든요.
뭐 유럽풍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는 있지만 쇼노트 작품에서는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어떤 그냥 공통적으로 그래도 쇼노트에서는 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이지만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사실 이 작품을 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상희 씨랑 김지용 씨가 같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배가 아프고 샘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저 큰 배가 뭔가 한국에서 멀어지는 그 느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였어? 그런 많은 것들이 정말 너무 배가 아프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는 정말 연극적인 작품을 가져오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뮤지컬 같은 연극 이런 굉장히 좀 왜 이 작품에서는 스토리보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또 있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좀 있으시다면 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유정 씨께 하나 여쭈면 저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사실 그 비올라의 그 너무나 엄청난 화려한 미사 여구가 막 장착되어 있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 대사들과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안 돼 하잖아요. 뭔가 이 유체이탈 화법에 같이 있는 그러면서도 되게 사랑스럽고 그것들을 그냥 다 설득하는 그런 힘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올해 보니까 데뷔가 20주년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굳이 데뷔 20주년이라고 내가 새롭게 연극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는 아니셨겠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20주년이 된 해에 또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그런 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올라 지금 얘기는 어떤 연습 기간이나 이런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보다는 이 비올라를 내가 어떻게 연기하고 싶었는지가 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20주년에 나에게 어떤 작품이 어떤 의미가 될까?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일단 기자님께서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샘이 났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극찬인 것 같아요. 그 극찬을 해주신 거에 배신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되고 또 제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쇼노트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의성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각자의 관객에게 저마다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번역되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면서 윌과 비올라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런 꿈이 있었지 나도 현실과 타협하지만 말고 이상을 쫓아서 한번 부딪혀보자 나도 내 인생의 트러블 메이커가 한번 돼보자 라는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면서 와 셰익스피어 시대는 저랬구나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극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로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같은 텍스트이지만 그 텍스트 한 켜 아래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되어서 쌓여갈 때 좋은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뮤지컬과는 다른 연극이지만 또 스토리 말고 다른 것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맞아요. 저희가 2시간 40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관객 여러분께 선사를 하면서 지루함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드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말해서 매체지만 쉽게 말하면 조명, 빛, 그 다음에 이 무대라는 거대한 피지컬한
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데서 오는 그런 운동감, 그리고 연극이긴 하지만 저희 커튼콜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느 뮤지컬 못지않은 엄청난 안무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배우들이 끊임없이 춤을 추고 또 무대에서 실제 라이브 연주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리 녹음한 음악을 틀어드리기도 하지만 배우들이 직접 노래도 하고 허밍도 하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관객 여러분들의 주의력이 떨어질 때쯤 아주 의도적으로 저희 세트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옛날 오락 갤럭시, 뭐 갤러그 같은 그런 옛날 오락에서 우주 비행선이 밑으로 하강하는 것처럼 샹들리에가 거의 한 20개에 달하는 샹들리에가 동시에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단순히 소위 말하는 무대가 화려한 게 좋아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장면과 장면의 전환에서 관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의자에 등을 기댈 무렵에 그게 하나씩 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대적인 장치라든지 배우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실제 싸움 같은 전투씬, 그런 씬들이 계속 벌어질 때 관객들은 그렇게 환기되는 자기의 주의, 그리고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다음 씬의 중요한 대사를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대 장치나 안무나 그런 무술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주옥 같은 대사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개작한 리홀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관객들에게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서 관객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공연하기 위해서 토월 극장을 찾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토월 극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무대 환경이 좋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프로시니엄의 똑같은 크기만큼이 좌우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세트를 전환할 수 있고, 이 무대 바닥에 있는 아주 깊은 깊이의 빈 공간 때문에 저희가 또 승강 무대를 쓸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빌려서 예술의 전당에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런 좋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김유정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올라를 만나서 연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게, 대본을 정말 수없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지만 연극 대본이라는 건 처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처음에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작품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그게 나오는 대사들도 나올 뿐더러, 그리고 비올라는 특히 셰익스피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열광하는 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대사를 많이 읽었을 거고 이 뜻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있었고 어떻게 내뱉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대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내가 그냥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막 내뱉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대사가, 이 말들이 이 순간에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었구나라는 그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연습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엇보다 관객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이 대사와 말들, 이 시적인 표현들을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올라는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거를 본인이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윌과 유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에는 열정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지만 내가 조금 싫어하고 좋지 않고 선을 긋고 싶은 무언가에게는 조금 단호한 면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에 이제 유체이터 화법이라고 하셨나요? 이 사람을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과 함께 이렇게 대사가
우리가 나누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비올라는 미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하지만 비올라가 제 원래 생각하던 것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 말로서는 미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데뷔 20주년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서 도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사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힘든 순간이나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 여기서 느꼈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사랑, 내가 막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이곳에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더 지금이 되게 소중하고 첫 공연 올리는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첫 공연 날이네 너무 좋다가 아니라 오늘 공연하면 하루 공연이 이제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아쉽고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매일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페니맨 두 분께 질문이 또 와 있습니다. 사실 페니맨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연극을 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작품에 반해서도 진심으로 연극이라는 거에 또 진심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두 분께 이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질문인데 로또 1등 당첨돼 셰익스피어 인 러브 대박 난 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지를 정말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그래? 아유 참. 아유 셰익스피어 이거 대박을 할게요. 또 1등 당첨된 확률이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저희가 사람으로 일부러 어디 값어치가 비교할 수 없죠. 저는 골랐겠습니다. 확률이 적은 쪽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잘된 것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싶습니다. 네. 야,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정말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윌 셰익스피어 세 분께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이상희 배우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약 2달 남짓 공연 기간 동안 저희는 연습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컵차기와 공놀이를 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되게 중요한 놀이고 저희의 호흡을 맞추는 되게 중요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탱탱볼 핑크색 탱탱볼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우들끼리 모여서 바닥에 안 닿고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해서 한 120개 정도를 했죠. 이것이 저희입니다. 네, 멋진 탱탱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소 배우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혹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어쨌든 3명씩이고 두 분이 또 계시고 또 웨섹스라는 역할도 2명이 있어서 조금 연습할 때 한 명이 할 때 나머지들은 앉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원 캐스트인 친구들은 계속 연습을 했죠. 저희가 쉴 때 저희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 배우들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끊임없이 연기하거든요.
이게 연습이 거의 2달 정도, 한 달이 넘는 시간, 1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동안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켜보는 그 어떤 재미와 감동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열정이나 어떤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보고 제가 더 불태울 수 있었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구석에서 쉬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그들을 존경하게 됐고,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네. 이상희 배우님은 탱탱볼을 120개 찼다고 공유를 해주셨고, 또 정문선 배우님은 동료분들의 그 열정을 보고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김성 어떻게 한마디 더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에피소드가 너무 많고 저희가 연습실에서 거의 뭐 오전부터 밤까지 거의 2달 내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3명이서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연습할 때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연출님께서 이제 코멘트가 오죠. 어떻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셋이서. 근데 이제 상희가 연습을 할 때 자꾸 약속을 한 거를 어기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자기는 처음 들었다. 분명히 옆에 있었어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자기 처음 들었고, 그래서 이제 문성 형이 상희가 질문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질문해.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이제 소민 누나가 그 연습실에서 거의 그 초반이에요. 이제 비 올라가 얼굴이 딱 나와야 될 순간.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베로나의 두 신사의 이 공연을 보다가 이제 본인이 감동을 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 독백 대사를 해야 되는데 누나가 그냥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냥 들어갔어요. 연습실에서 본인은 기억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소민 누나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뭐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적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분을 받고 오늘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요. 마이크를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모든 분들에게 이제 공통 질문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런 점을 좀 봐주시고 잘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여기서 뭐 지금 해놓은 거를 좀 다듬어서 매끄럽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더 생각할 거고 더 느낄 거고 더 좋은 쪽으로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 각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의 꿈도 좀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쪽으로 좀 변해가고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신중해지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지 말아줄래? 지금 저희가 무대 위에는 이렇게 소수만 나와 있지만 이 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월요일 빼고 매일같이 이 극장에 와서 정말 파이팅 넘치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트리플이다 보니까 공연을 하러 한 주에 많으면 한 3번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극장에 너무 신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아, 내일은 또 어떻게 공연을 할까? 아, 내일은 또 이 배우랑 하는 거. 그럼 또 이렇게 할까? 맨날 고민하고 상상하고 아주 입가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들 그 공연 전에 항상 저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오프닝 음악과 함께 무대 뒤에서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21세기고 이제 2023년에 참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또 미디어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16세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예술이 존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썼던 말들, 우리가 했던 글들, 그리고 비올라,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하는 말들이 곧 예술이 되고 그게 연극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게 엄청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예술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녹여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관객분들께 그게 되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서 뭐 문성이 형이 얘기했던 대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공연,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공연들을 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 모시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메워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의 이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남은 공연 내내 관객분들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그게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실제 저희 22명의 배우들 그리고 현실 휴 페니맨인 제작자분들의 모든 꿈과 염원이 실제로 담겨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정말 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녹여서 매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더 완성도 높은 공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복한 기운들이 관객분들에게도 온전히 다 전해지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잘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요, 아름다운 말들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공간이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상희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프닝 음악이 나올 때 모든 배우분들이 뒤에서 같이 막 춤을 춰요, 신나게. 그러면서 같이 열도 올리고 하는데 그만큼 되게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가득 담겨있는 연극이니까요. 오시는 분들께서도 재밌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6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조합이 이런 거 갖고 웃기야?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런 위치로운 것,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공연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하셔도 다 느낌이 다른 공연이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랑 같은 행복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게 왜 좋을까? 이 작품 분명히 어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한 울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무모하고 험난한 걸 알지만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올라도 와바시도 분명히 그 가족들은 목숨을 걸면서 그 공연을 하길 원치 않았겠죠. 그냥 페니맨도 그냥 원래대로 사채업이나 하고 재단쟁이가 되고 그냥 누구 부잣집의 딸로서 살았었을 수도 있는데 사회 새내기 때 저희 첫발 디딜 때 저희가 꼭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 용기, 모험, 뭐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고전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좀 감동과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 다 같이 해서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기자님들 눈과 귀가 돼서 더 좋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통월 극장으로 오시면 오늘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무대를 또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장으로 정말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프로듀서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